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 1분 내로 간략히 보고 특징주 볼게요. 히림, N패턴 눌림 반등 추천 드렸고, 단기 수익 주고 조정 한 번 더 준 후에 또 최대 30% 수익 나왔고요. 세비캠 어제 오후장에 유일하게 단타 드렸고 상한가 후에 오늘 5% 추가 상승 나왔죠. 오늘도 대명 에너지 단타로 상한가 잡아드렸고, 얘도 세비캠처럼 내일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모화학 중장기 추천 드렸고 60% 상승. 유니온 머티리얼 추천 후에 요 박스에서 3,000원 위에 박스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아직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SP열셀, 이거는 분석주입니다. 추천이 아니라. 월봉상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2만원 지키면 이렇게 천천히 쌍바닥 반등이 나올 것이다 했고, 오늘 바로 18% 상승이 나왔네요. 이건 월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존 추천주 박셀바이오, 박스 노랑 돌파 안착하면 주황 색깔까지 67,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고, 도달했죠. 초과 도달했고 계속 추세 유지하면서 오늘 시에로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천주는 영상 끝에 대응법 자세히 볼 거고, 특징주부터 볼게요. 의원개발 해저터널 관련주, 홍수 때문에 수혜 강세가 나온 거죠. 빗물 터널을 재추진한다. 고가 26%, 종가 13%, 정석 반짝 나왔고요. 특수건설 역시 같은 섹터, 고가 14%, 종가 2% 반짝. 자연과 환경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2%.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에서 그대로 저항을 맞고 있고요. 화성밸브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3%. 얘도 홍수. 동아지질 고가 6%, 마이너스 1%. 얘도 홍수로 상승. 이화공영 고가 7%, 종가 3%. 얘도 홍수 관련으로 반짝. 다음 대성에너지, 얘는 액화천연가스 비축량이 부족하다, 이 상승이 나왔고, 여기 박스 돌파할 때 추천하고 단타 스윙 가능하다고 드렸죠. 여기서 크게 단기 상승 나왔고요.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는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 하락 마감한다 패턴 봤고요.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권리락, 무상증자 이슈, G2파워, 권리락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 나왔고요. 아스플로 기존 추천주였죠. 권리락 강세 후에 빠지고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무중일이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까지는 또 하락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때 추천 드렸고 이후에 권리락 강세가 나오고 있죠. 여기 돌파 추천, 눌림 양호, 돌파 재추천 이후에 이제 무중 결정으로 급등 이후에 또 권리락 강세, 무중 약세 패턴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권리락으로 3년상 이상 상승이 나오면 쭉 올라왔다가 크게 거의 반등 없이 제자리까지 무중일까지 계속 빠지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아스플로처럼 2연상 정도, 2연상 이하로 상승이 나오면 빠지다가 가짜 반등을 좀 주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플로, PNK 피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일반 패턴과는 다르죠. 보통은 권리락 강세 나오고 무중일까지 쭉 그냥 빠지는데 얘는 도중에 반등이 한번 나왔고 이제 8월 19일이 가까우시면 또 무중일이 가까우시면 하락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원래 패턴은 권리락 강세 그리고 무중일까지 쭉 하락하는 거죠. 조강 ILI 대표적으로 정석 패턴이 나온 거고요. 요런 애들은 3년상 이상 점상으로 막 올라갔던 애들, 노터스 같은 애들, 기존 추천주였던 노터스 중장기 추천이었고 1200% 상승 나왔습니다. 주황 색깔만큼만 먹었어도 230% 크게 먹었고, 자 권리락으로 한방, 두방, 세방, 넷, 다섯, 여섯, 일곱방 7년상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후에 무중일까지 쭉 빠지죠. 이렇게 권리락으로 미친듯이 가면 무중일까지 거의 반등 없이 쭉쭉 빠진다. 하지만 좀 약하게 2연상 이하로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PNK처럼 얘는 상한가 한방, 두방 28% 찍고 빠졌죠. 2연상 이하로 빠진 애들은 이렇게 여기를 지켜준다면,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준다면 이렇게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주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락 때 어떤 상승폭을 보여줬냐 이거에 따라서 가짜 반등 여부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복습해 보시고, 어쨌든 무중일이 가까우시면 무중일까지는 계속 하락하는 게 거의 99% 확률이니까 무중일까지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PNK도 8월 19일이 무중일이네요. 무중일이 같네요. 둘 다 아스플로, PNK 피부 둘 다 8월 19일까지 하락을 경계하자. 다음 수소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기대감. 일정이 내일 8월 12일이고요. 민주당이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서 발효된다. 수소차 뿐만 아니라 그린 신재생 에너지 전부 다 같이 호재가 이어지는 거고요. 두산그룹주, 우선주가 장중 상한가 나왔고, NK, S에너지, 화승 RNA, S퓨얼셀, 범한 퓨얼셀 이렇게 강세가 나왔습니다. 해저터널, 요거는 어제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죠. 우원개발, 특수건설, KT서브마린, 이하공영 외에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다. 앞에 설명받고요. 다음 미중 갈등, 펠로시가 대만 방문을 하면서 미국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다. 기존의 히토류 관련주 유니언 머티리얼 이 추천주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철강주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철강주, 금강철강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떨어졌고요. 문배철강, 하이스틸 외에 강세가 있었습니다. 일정이 8월 23일 이때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기대감이 붙으면서 흔들면서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 다음 닭고기, 중국이 미국 소고기 수입을 금지 결정했다. 이에 닭고기가 반사 이후로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유니푸드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그냥 지켜봤다가 눌림 매수 1350원쯤 잡아라 했고 1370원에서 반등 나왔고, 이때 이제 다시 빠지면 잡지 마라 했고, 이후에는 윗꼬리 크게 주면서 빠졌습니다. 다음 마리화나. 의료용 대마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마이더스 AI 외에 상승이 있었고요. 우리바이오는 7월 15일에 유튜브 분석 드렸죠. 월봉이고, 월봉 역배열 진행 중에 역배열 하단에서 이제 반등 성공하면 노란색 4,000원 중반까지 갈 수 있는 자리라고 했고, 분석대로 지켜주니까 역배열 상단까지 4,000원 중반까지 올라왔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했다면 하나 떠오르는 차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추천했던 유니온 머티리얼, 이것도 역배열이죠. 월봉이 역배열인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여기서 추천 줬을 때 이제 초록색깔 윗꼬리 저항까지 3,000원 중반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추천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 윗꼬리 역배열 저항까지 도달을 한 거죠. 이건 일봉이고요. 추천하고 하루 만에 20% 수익 나왔고, 여기 3,000원 정도 지키면 계속 강세가 이어진다 했고, 지키고 반등. 지금도 아직도 박스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태니까. 네옴시티 서울 면적의 44배, 이 큰 면적을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로 만든다. 이 뉴스, 기존 뉴스였죠. 기존 뉴스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11월에 방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일정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까지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 조정 주고 상승 주고 여태 그랬던 것처럼 반복 파동이 나올 거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고, 네옴시티 관련주는 건설 기계, 원자력, 발전, 스마트 그리드, 플라잉카 여러 섹터가 다 엮여 있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히림이 오늘 네옴시티로 상승이 나왔고요. 가장 크게 오른 건 태양건설 우. 네옴시티 수혜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 기계, 우원개발은 어제 시외 상승, 홍수 관련으로 상승이 나왔고, 다스코가 이제 네옴시티 호재로 고가 20% 반짝 상승이 나왔네요. 건설주는 8월 16일에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일정도 있고요. 요 일정도 중요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요때 재료 소멸 주의하면서 보셔야 되겠고, 기대감과 동시에 재료 소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음 원자력 발전, 보성파워텍이 오늘 크게 움직였고요. 보성파워텍은 기존 추천주였고, 최근에 제가 역배열 저항 하방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던 종목이고, 이후에 크게 빠졌다가 오늘 처음으로 역배열 돌파가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역배열 돌파하고 회색 박스 보여주는 자리에서 박스 돌파, 살짝 여기 빼꼼 나왔죠. 빼꼼 나온 자리에서 돌파 추천드렸고, 손절가 이탈 없이, 여기 손절가 이탈이 없는 구간입니다. 손절가 이탈 없는 구간에서 급등 하루 전에도 손절가 위 양호하다 사인 드렸고, 여기 통으로 다 매수 홀딩 사인 구간 이후에 바로 급등 추세가 이어지면서 달달한 수익이 나왔고, 이후로는 이제 밥동이 나오겠죠. 여기가 박스였던 자리, 박스 돌파. 당연히 추세가 나왔으니까 추세 이탈하면 이제 밥동이 나오는 거고, 정배열에서 지금 요 정배열 끝나고 역배열 시작되는 자리였고, 4번 주요하게 저항 걸렸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하라고 했고, 요 구간 맞고 떨어질 수 있다. 그 이후에도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여기 걸리죠. 또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걸렸고, 근데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행보 보여주다가 처음으로 역배열 돌파 해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추세를 돌린 첫 번째 자리. 과거로 치면 다 지우고, 여기 역배열 돌파 확인하고 추천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자리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매수 안 하는 자리, 여기도 매수 안 하는 자리. 매수는 어디서? 이렇게 역배열을 끊거나 박스 돌파를 보여주는 자리에서,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 물론 미리 잡아도 되죠. 지지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평 지지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밑에서 잡고 수평 지지 3185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식으로 여기서도 미리 매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잡으면 단기에 큰 수익을 먹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자리, 무릎 자리죠.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그래서 무릎 자리를 선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241선 초록색깔 선에 명확하게 지지가 보이죠. 지지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짧게 손절 잡고 가져갈 수 있긴 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역배열 추세가 있으면 하단에서 잡고 하단에 잡고 손절 잡으면 됩니다. 짧게. 그러면 상단까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때 수익을 놓쳤을 경우에는 계속 저점이 낮아지면서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박스 돌파 확인 자리 혹은 정배열 자리에서 매수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수의 영역이다. 여기는 물리면 계속 끌려 내려가잖아, 수익 못 챙기면. 근데 여기는 수익 못 챙겨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정배열과 역배열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성파워텍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추세를 돌렸죠.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관심 가지고 뭐 눌림 매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여기 파란 색깔 덩어리 있죠. 이 파란 색깔 덩어리가 일목균형표, 흔히 구름이라고 하는 매물대인데 이때는 구름을 뚫었죠. 자, 이때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는 구름을 돌파했습니다. 구름에 계속 저항받다가 뚫었잖아요. 지금은 여전히 구름 속에 있죠. 요런 차이도 있다. 요 덩어리가 다 과거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뜻합니다. 다음 실적으로 오른 종목들 이루다, 우진 플라임, YM텍, 콘텐트리 중앙. 제약주 개별 이슈 네오크레마, 메디콕스, 홈캐스트. 이거는 읽어보시고요. 개별 테마로는 대명에너지, 오늘 단타 상한가 종목. 양지사, 오늘 지수가 좋았는데도 품절주 강세가 있었죠. 원래 양지사는 지수가 안 좋을 때 오르는 품절주인데 최근에 무상증자 기대감 붙으면서 상승장에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일 CNS는 공급 계약으로 반짝 나왔고요. CNS 고가 22%, 종가 2%. 이렇게 공급 계약 체결로 강세가 나오면 반짝 상승 확률에 무게를 두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8월 11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은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 없고 박셀바이오가 6%로 가장 높은 등락이네요. 박셀은 기존 추천주였고 박스 돌파, 1년선 돌파하는 자리인 노랑 돌파하면 주황까지 간다. 갭 메우기 여기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안착했을 경우에 쉽게 올라간다 했죠. 그리고 단기에 상승이 나왔고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재추천하고 또 하루만에 15% 수익. 최근의 상승 이유는 간암 치료제 임상 기대감 지속이었고요. 9월에 또 이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네요. 9월 1일부터 2일까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때 일정 있으니까 이 일정 참고해서
재료 소멸도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겠고요. 셀바이오 월봉, 여기서 밥 먹고 똥 쭉 쌌고요. 여기서도 행보하는 구간이 있었죠. 명확하게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 이렇게 박스로, 여기 단기 박스로 볼 수가 있었고, 박스 이탈하면서 죽었습니다. 여기 박스 이탈하고 사망을 했고, 밑에서 다시 또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이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여기 역배열 끊고 밑에서 박스, 그리고 박스 돌파 안착 수익이 나온 겁니다. 낙폭과 대 박스 행보 반등.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저항 장기 평에서 주요하게 저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또 121선 주황색깔 선에서 저항이 많이 나왔죠. 이후에는 이제 요 윗꼬리 저항에서 51,500원 정도 여기서 저항이 꾸준히 또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여기 저항이 많이 걸리고 있다.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저항으로 바뀐 거고, 이제 여기 1년선이랑 일치하죠. 여기를 돌파 안착하면 그 다음에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구간, 여기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서면 여기까지 쉽게, 매물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올라올 때 요날 장중에 여기서 딱 그 리딩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쉽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단기에 이제 요 고점 박스를 보여주면서 살짝 또 빼꼼 뚫었죠. 빼꼼 뚫은 자리에서 재추천 나왔고, 하루 만에 15% 수익, 여기를 뚫고 초과 수익이 나왔죠. 초과 수익이 나왔고, 이후에도 이탈이 없이, 박스 이탈 없이 단기 추세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간으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에 많이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바닥 대비 100% 상승이 나왔죠. 단기에 크게 상승이 나왔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초보분들한테는 위험하고요. 여기서 저항하고 싶으면 손절 짧게 잡고 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운봉을 노리고 9월 초에 일정까지 보면서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정에 있어서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게 선반영입니다. 초보분들은 일정까지 무조건 홀딩을 하면 고가 수익이 나오는 줄 착각합니다. 근데 일정 전에 선반영 상승이 이미 나왔다면 일정에 좋은 결과가 나와도 상승 없이 그냥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호재인데 호재 뉴스인데 왜 하락하지? 이렇게 물음표가 뜬다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는 이런 재료 소멸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상승도 없이 그냥 하락하던가, 혹은 반짝 상승하고 하락을 하니까 이런 재료 소멸 조심하셔야 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급락하는 거죠. 최근에 주당 3주 1대3 무상증자 결정 호재가 있었던 CBI 7월 29일에 시간으로 이 호재가 떴고요. 다음날 이제 무중결정이니까 크게 오르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셨던 분들 이렇게 재료 소멸 급락에 당하셨고요. 여기 공시 전에, 무중결정 전에 미리 선반영 상승이 나왔던 거고, 호재 터지고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 경우죠. 라인테크도 좋은 예시고요. 작년 12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했고, 선반영 상승, 선반영으로 쭉 상승. 일정이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일정까지 가만히 들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 안하고 수익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하면
더 간다 착각하지만 상장하고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죠. 이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 나오고 뭐 2연상 3연상을 가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관련주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렇게 선반영 상승이 나왔다면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날 제가 1월 17일에 오늘이 고점일 수 있다 경고 드렸고 진짜 고점이 되었죠. 이후에는 이제 재료 소멸 구간, 침체 구간, 기간 조정 거치고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재추천 드렸고, 일정까지 마냥 홀딩 시에는 위험하다, 이거 암기하시고요. 초보분들은 일정 당일 혹은 이후가 고점이라 생각하지만 일정 전이 고점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일정 전. 최근에 일동그룹주, 일동제약, 일동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이때 일정으로 쭉 선반영 상승이 나왔고, 제가 이제 일정 근접했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와도 하락할 거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락이 나올 것이다에 무게를 두라 했고, 결국 보류, 조코바 승인 결정 보류되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점 하한가가 나왔죠. 일정이 가까워지면, 그 전에 상승이 나왔다면 극히 조심을 해야 한다. 이거는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보류가 안 됐더라도 하락이 나왔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 선반영, 재료 소멸, 기존의 종목들 대입을 해서 박셀바이오 9월 초에 대입해서 대응하면 되겠죠. 화신전공 4.8%,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뉴스는 없어요. 그냥 추정으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하원 통과 기대감에 친환경차 분야에서 수혜 기대감.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크게 역배열 끊고, 여기서 정배열 전환 한번 상승이 있었고요. 여기 정배열 끊어지면서 또다시 역배열로 갇혔죠. 현재는 역배열 자리에 위치해 있고, 하단에서 반등, 하단에서 반등, 하단에서 또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왔네요. 이전처럼 요 상단까지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자리고, 지금 이 차트 보면 오늘 공부했던 종목 떠올라야 되죠. 두 개 있죠. 두 개. 뭐죠? 우리바이오죠. 우리바이오 이렇게 노랑까지 갈 수 있다. 노랑 근처까지 근접했고요. 우리바이오 오늘 또 시에로도 상승이 있었고,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역배열 상태지만 추천드렸고, 상승하면서 윗꼬리 역배열까지 도달했고요. 오늘 일봉 추천하자마자 20% 상승, 최대 30%. 다시 화신 전공으로 와서 여기서 매수하면 여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손절 잡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 일봉은 최근에 박스 보여주다가 6월에 지수에 밀렸고요. 지수에 밀리면서 481선 지지 이탈, 그리고 다시 또 481선에서 도로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에서 그대로 저항이 나왔고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가격으로 보면 1850원 정도, 종가상 185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1년선의 가격은 1900원이니까 초록색깔 선 1850원, 1900원이 단기 가장 강한 저항대입니다. 1900원 위로 딱 올라서 주는 게 가장 좋죠. 현재는 이렇게 추세가 잡히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산 퓨얼셀 EUB 4% 수소차 관련주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기대감, 장중에 급등이 있었고 시에로도 상승이 나왔네요. 월봉 여기서 역배열 끊고 한번 급등, 여기서 정배열도 끊기면서 하방 보여주다가 박스 형태로 나오다가 여기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기존의 박스 하단이 17,500원 정도였고 다시 저항이 됐죠. 박스가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요 박스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밑에서 박스 다시 종가상 17,5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현재 박스 이렇게 쌍바닥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일봉이고 도중에 크게 튀어줍니다. 크게 튀어주고 오늘도 크게 튀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윗꼬리가 아니라 좀 꽉 차게 마감했죠. 종가상 꽉 차게 마감을 하면서 장기 2평을 다 안착을 했고요. 돌파 안착을 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4% 상승이 나왔다. 장기 2평 가격인 16,0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게, 여기를 지켜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이탈한다면 크게 오래 또 쉬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16,000원 위에 있어야 계속 강력한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인플레 감축법이 7일에 미국 상원을 통과했고 12일에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루 일정주, 뭐 일정 뒤에도 계속 흔들면서 가겠지만 당장의 일정이 있으니까 요 결과를 보면서 뉴스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보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한국전자 인증 4%, 토스 관련주고요. 토스가 이번에 유치를 마무리하게 되면 총 9천억 자금을 확보한다는 이슈의 상승이 나왔네요. 월봉 최근에 쌍봉 찍고 빠졌고요. 쌍봉 찍고 7,000원 이탈하고 급락 나왔네요. 다시 이 7,000원 여기가 지지였고 다시 올라온다면 7,000원이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기존에도 7,000원 정도는 저항대였고 뚫고 돌파한 다음에 지지 이탈하고 이제 다시 저항이 된다. 밑에 지지는 명확하게 5,000원 나오고 있고 이렇게 박스로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일봉은 이렇게 현재 역배열 잡히고 있고 1차적으로 여기부터 뚫고 안착을 해야 되겠죠. 시간의 상승으로 6,440원이니까 일단 시간 내로는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내일 또 종가상 안착을 해줄지 이것도 봐야 되고, 지금은 밑에서 이렇게 추세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고점 저항은 6,300원, 6,300원, 6,5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랑 겹치는 자리죠. 6,500원으로 볼게요. 6,5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7,000원. 7,000원은 여기 지지, 이탈, 저항, 그리고 121선. 그리고 아까 월봉으로 분석했던 맥점과도 일치를 하죠. 1차 6,500원, 2차 7,000원. 7,000원 안착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7,500원도 위에 1년선, 2년선 저항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7,000원. 다음 이월드 월봉, 이전에 분석해 놓은 건데 지우고 현재 역배열에 갇혀 있죠.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는 형태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였는데 6월에 지수에 밀렸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일봉이고요. 역배열 끊고 윗꼬리 3번 크게 나와주고 있는 자리, 현재 21선 위에서 바닥 반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좀 힘없이 박스
최근에 121선 부근에서 윗꼬리 저항이 나왔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여기서 요 부분 2150원 부근 여기서 윗꼬리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경계하시고, 종가상으로 이 가격 위로 215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계속 추세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만약에 올라온다 맞고 떨어지면 추세 하단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추세 하단, 추세 하단, 하단 이렇게 또 다시 지키면 다시 재돌파를 시도할 거고, 여기를 이탈하면 힘을 잃고 여기까지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요 추세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215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 웨이버스 4% 39억 공급 계약 체결. 공급 계약 체결은 항상 반짝 조심하라고 하죠. 최근에는 살짝 각도를 올리는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역배열 끊고 횡보가 나오고 있는 거죠. 121선 2200원 안착 중요하고, 2000원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니까 당연히 미래의 저항이 되는 거죠. 1차로 2000원 안착 가장 중요하고, 현재 61선 안착을 못한 상태입니다. 61선 근접했죠. 시간으로도 61선 안착은 못했고요. 가장 가깝게는 이 61선을 회복하고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00원 2차 주요 저항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신저가로 계속 죽어버리니까 반드시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정리해 주시고, 다음 KT알파 4% 2분기 영업이익이 39억. 공급 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뭐 아무리 크게 나오더라도 윗꼬리 항상 경계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최근에 월봉은 역배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일봉으로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드라마 우영우 때문이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률이 잘 나와가지고, 우영우도 관련주죠. 아니 A스토리도 관련주죠. A스토리는 여기서 역배열 끊고 올라오면서 우영우 효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이때부터는 제가 계속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박스 이탈하면서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박스 이탈하고 빠지고 있고, 이 역배열을 확실하게 끊고 다시 2800원 위로 회복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지는 여기 2560원 정도. 1500원이 61선이니까 조금 널널하게는 2500원부터 대응하셔도 되겠고요. KT알파의 저항은 여기 481선 검정색깔 선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고, 또 올라오면 7200원이 요 정도가 또 주요 저항이 됩니다. 시간외로는 6900원까지 올라왔고요. 6900원이면 1년선 저항에 겹치는 자리네요. 지금은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졌다 보면 되겠고, 박스 하단 이탈하면 여기까지 큰 하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 이평으로 보면 현재 21선 추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요. 짧게 볼 거면 지지를 21선 대응해야 되겠죠. 종가상 21선을 이탈하면 그때 짧은 포지션은 대응하시고, 다음 ST큐브 4% 유럽 종량학회에 참석한다. 9월 9일부터 9월 13일 일정 주고요. 최근에는 면역 관문 억제제 기대로 큰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봉이고요. 밥똥. 지금도 밥 많이 먹었고 똥 쌀 수 있겠죠. 만약 조금 더 올라오면 이 저항 맞고 떨어지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는 초보분들 가든 말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일봉으로 와서 미친듯이 상승이 나왔죠. 장기 이평이랑 주가랑 멀어지면 빠르게 떨어지든 아주 천천히 떨어지든 어쨌든 떨어지면서 다시 이 장기 이평까지 주가가 달라붙는다고 했습니다. 요거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최악의 흐름 항상 경계하시고, 과거로 가서 볼게요. 요런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급등이 나왔고 이제 박스죠. 박스니까 박스 하단까지 빠지면 121선 여기 주황색깔까지 빠지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 또 밑에 초록색깔 검정색깔 선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단기 급등이 나왔고 이렇게 빠르게 빠져도 당연하고 천천히 빠져도 당연하다. 요걸 생각하면서 주가가 장기 이평이랑 멀어지면 다시 달라붙는다. 자석처럼 막 땡겨.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탈하니까 여기 닿았죠. 다음에 또 만원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만원을 지키고 올라갔네요. 어쨌든 자, 요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면 단기에 크게 두들겨 맞죠. 요 하락폭이 마이너스 40%입니다. 본전이 오면 본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밖에 못하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40% 당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또 홀딩을 해. 이 드러분 주식 다시는 이거 매수 안 한다 라고 본전에 팔고 끝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또다시 장기 이평에 달라붙고요. 여기서도 또 달라붙고, 그 이후에는 또 이탈하고 붙고 또 여기 붙나 봅시다. 결국 또 붙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은 121선, 241선, 481선을 뜻합니다. 여기 처음에 닿았던 것처럼 뭐 끝까지 바로 닿진 않더라도 이후에 결국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결국 여기 달라붙고 이렇게 딱 당하잖아요. 이런 주가의 성질을 파악하고 있으면 요런 자리에서 매수가 나갈까 안 나갈까 잘 안되겠죠. 무섭겠지. 응?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모르는 초보분들이 자꾸 여기 들어가가지고 대응 안하고 계속 들고 있는다고. 지금도 유사한 자리죠. 주가가 장기 이평과 엄청나게 많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가든 말든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거면 이 추세선 이탈 전까지는 버텨보시고,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9월에 일정주고, 일정주에 대해서도 아까 앞에 설명했죠. 선반영, 재료 소멸. 일정 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으면 일정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다음 세린 BNG 폐플라스틱 관련주죠. 계속 플라스틱 호재로 반복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바이오 플라스틱에 자금이 몰린다. 28년에는 37조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월봉 역배열 끊고 끄는 자리에서 정배열 추세 상승이 나왔고요. 일봉 파동이 큽니다. 큼직하게 나오고 있고, 자꾸 이런 단기 고점에서 장중 매수 하시면 크게 뚜까 맞죠? 추격하지 마시고, 할 거면 이런 추세 하단 운봉 매수 혹은 크게 빠지고 양봉 하나 확인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요 패턴 전혀 공부를 안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당한 거고, 일단 여기 추세선 지키면 홀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평 지지는 29일에 상한가 시가였던 3,580원 지지가 중요하고, 여기서 한번 반등 나왔죠. 이 가격이 중요하고요. 현재 이렇게 역배열 잡히고 있으니까 요 역배열 위로 주가가 종가상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4,000원도 기준이 저항 기준이 되겠죠. 시간으로 3,930원으로 4,000원 돌파는 못했고, 내일 종가상 4,000원 안착을 해줘야 좋은 흐름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파동이 크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크게 나오고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고 밑에서 잡던가 아니면 아주 큰 하락을 기다려서 추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점에서 물리고 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자리에서 추매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동이 클 때는, 자,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동에 맞춰서 추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20% 이상에서 추매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약손실에서는 추매를 하지 않는다, 이런 대응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의 파동이 마이너스 10% 정도는 쉽게 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추매할 때 마이너스 10% 이하에서 약손실에 추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10% 이상까지 빠지고 반등 확인된 자리에서 추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 파동이 작다면 상관없지만 파동이 크다면, 이렇게 크다면 이 큰 파동에 맞춰서 마이너스 20%에서 추매를 해야 한다. 이런 파동이면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추매 가능, 이런 파동이면 마이너스 20%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기다려서 추매를 하는 거죠.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 3%. 빌 게이츠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방한을 한다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다. 16일쯤에 코로나 백신 생산 논의를 하고요. 9월에는 국산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캐몬도 관련주입니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월봉 밥 먹고 똥을 쌌고요. 크게는 이렇게, 이건 뭐 먼 나라 얘기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직 역배열 상태고요. 일봉으로 와서 요때 121선 부근에서 지지 나오다가 또 121선 이탈하고 죽었네요. 공통점은, 고점에서의 공통점은 쌍봉을 보여준 다음에 요 지지를 이탈하고 크게 빠졌다는 겁니다. 이탈하니까 크게 빠졌고, 지지였던 자리 이탈하니까 미래에 저항이 된 거죠. 저항이 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도 미래에,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인데, 여기가 지지였던 자리니까 여기도 저항이 됩니다. 일단 먼 나라 얘기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현재는 요거 장기 입형 121선 14만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은 16만원 정도. 16만원, 이게 장기 입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요 나중에는, 미래에는 이 전고점 15만 5천원 정도랑 겹치겠네요. 지금은 또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고, 최근의 저가인 11만 7,500원 11만 7,5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기회비용상 정리하는 걸 고려하시고, 시간으로 13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3만원이면
여기 박스 상단 부분이고 13만원, 14만원 안착이 1차, 2차로 중요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1년에 박스 돌파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두 번 추천했네요. 여기서 한 번 추천하고 35% 상승. 요거는 역돌초,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단기 입형 회복하는 자리에서 낙폭과대 반등 추천 준 거고, 여기는 박스 돌파 추천 이후에 추세선,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차트 하나 떠올라야 되죠. ST큐브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추세선 이탈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여기서 추세선 이탈하고 쌍봉 만든 다음에 쌍봉 이탈하고 죽었죠. 이렇게 고점 쌍봉 이탈 조심해라 했고, 이후에 크게 하락. 밥동 항상 조심하면서 추세선 이탈하면 고점에서는 더욱더 경계. 유튜브에 쌍봉 이탈의 무서움, 이거 개념과 대응법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댓글로 링크 남겨 놓을게요. 보시고 반드시 이런 자리는 고점에서 M이 보이면 피해야 됩니다. 21년에 데브 시스터즈, 이것도 쿠키런 때문에, 쿠키런 킹덤 때문에 크게 올라갔죠. 얘도 여기서 이제 제가 홀딩 사인 드렸고 후반형이 미친듯이 나왔어요. 후반형이 미친듯이 나오고 여기 쌍봉 이탈한 자리에서 역시 크게 죽었다. 또 이후에 여기는 국내 흥행, 여기는 해외 흥행, 후반형이 나왔던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도 복습하시고, 페모는 0.3% 상승이었고요. 오늘 찌라시에서 올리던 종목이었고, 이전에 분석해 놓은 거 여기 역배열 끊고 추천했죠. 추천하고 크게 상승 나왔고, 지금은 또 이렇게 역배열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까지 계속 역배열 저항, 지지는 2,500원 정도. 예전처럼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계속 저항 걸리다가 뚫고 팍 튀었죠. 지금도 이렇게 끊고 올라서 줘야 된다. 항상 강조하는 역돌초,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무릎에서 매수하는 게 기회비용상 속도가 더 빠르니까 제가 더 강조해서 추천하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일봉으로 와서, 일봉은 최근에 3,250원 여기서 많이 걸리고 있고, 밑에는 2,600원, 2,500원에서 많이 걸리고 있죠. 신저가는 52주 신저가는 2,300원. 크게 이렇게 박스로 지금 보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박스. 일단 오늘은 1년선 장기 입형 저항 맞고 떨어졌고 3,000원 3,000원 위로, 일단 3,000원 위로 안착해주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는 이렇게. 정원 엔시스 2%, 경영권 분쟁 호재 지속이 되고 있고요. 요게 최근에 추천 이유였죠. 추천 이유. 그리고 차트로는 역배열 돌파 확인하고 노랑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초록으로 쉬어갈 수도 있다. 다만 파동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하면 마이너스 20% 버텨야 된다고 했어요. 하락시 조정폭이 마이너스 15%, 20% 나온다고 했고, 딱 마이너스 20% 찍고 N 패턴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종 손절가 회색 이탈 없었고요. 이런 리딩을 정독을 하면 이 하락에 당황하지 않고 홀딩 혹은 눌림 매수 추매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정독하지 않았다면 와이고야 마이너스 20%라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환불하고 재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파동이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0% 정도 버티는 거고, 파동이 큰 구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20% 버텨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동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크게 파동이 나오는 추세 전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까지 파동을 조정을 버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동을 이해를 해야 돼, 주식을 하려면. 파동을 이해를 못하면 조금만 하락해도 그냥 막 바들바들 떨면서 머리털 빠지고,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 항상 찔끔찔끔 먹고, 그릇이 작으니까 절대 크게 먹을 수가 없죠. 물론 작게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파동을 모르면 타점도 완전히 틀리고 버텨야 될 자리에서도 버티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장님에 가까우니까 수익의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드시 차트를 배우셔야 돼요. 파동을 이해하고. 추천 당시에 정원엔시스 차트고요. 자, 여기서 역배열 끄는 거 확인했죠.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터졌고, 거래량이 쭉 없다가 거래량이 터졌잖아. 여기도 거래량 터지고 파동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요 구간처럼 파동이 커질 수가 있다. 여기 첫 번째 급등 나오고 이후에 또 추가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에서 급등이 나온 거고, 역배열 돌파 초입 또 튀었다 빠졌으니까 이거를 매물 소화로 본 거죠. 과거에 매물을 소화해주는 매집봉으로 본 거고요. 고점에서 뜨는 윗꼬리, 이런 고점에서 뜨는 윗꼬리랑 바닥에서 뜨는 윗꼬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점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거고, 요거는 매물 소화에 무게를 둔다. 윗꼬리의 위치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거예요. 바로 갈 수도 있고 20% 쉬었다 갈 수도 있다. 다음날 8.5% 충분히 수익권 줬고요. 이때 수익 놓쳤다 하더라도 이제 손절가를 여기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20%까지 버티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지금도 계속 같은 이유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추세 나오고 있고, 박스로는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2,400원 1,850원 정도의 단기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 박스 하단을 이탈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쌍봉 이탈 형태로 또 크게 빠질 수가 있겠죠. 경계를 하셔야 되고, 밑에 지지도 보면서. 요 밑에 있는 건 먼 나라 얘기인데, 일단 여기를 이탈하면 밑에 거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지지. 박스 중앙값인 2,100원 정도 지지도 중요하고요. 박스 상단 2,40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줘야, 빼꼼 해줘야지 종가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장중에 윗꼬리로 뚫는 거 말고 종가상으로, 종가의 가격이 2,40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줘야 다음 박스 업그레이드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큰 박스, 여전히 파동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아주 껄끄러운 자리입니다. 하락 종목도 하나 볼게요. 버킷 스튜디오 마이너스 6.5%. 최근에 8월 10일 헌트 개봉 재료 소멸 조심하라고 매도 쪽으로 권유를 드렸고, 오늘 시외로 75억 전환 청구권 행사가 공시가 뜨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7월 말에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니까 낙폭과대 반등 자리, 마이너스 10% 손절 잡고 헌트 관련주로 매수가 가능하다 했고요. 8월 10일에는 헌트 개봉 재료 소멸 주의, 성창투를 대입해서 대응하라고 했죠. 선반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개봉 당일에 양봉이었지만 개봉 이후는 크게 하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버킷도 이런 흐름을 좀 주의하자고 했고, 현재는 단기 이평 11선, 1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본인 평단 대비 버틸 수 있는 폭을 산정해서 밑에 깔려 있는 단기 이평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15일선 정도. 월봉상으로는 최근에 역배열 살짝 끄는 자리고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재료가 큰 게 오징어 게임 시즌2죠. 그 기대감으로 반등 혹은 또 흥행 성공으로 반등이 나오는 걸 기다려 봐야 되겠고, 이거는 일정이 멀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하는 재료입니다.